네, 오늘은 예정돼 있던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점, 그리고 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테마주, 급등주,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치주는요,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현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받는 주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매출액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도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상황이라던가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뭐 가치 주고 성장 주고 뭐 다 필요 없이 다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뭐 금융위기 때라던가 뭐 코로나 사태라던가 아니면 일방적인 뭐 기관의 매도로 뭐 이렇게 주가 조정이 왔을 때라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주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콜마비 NH도 약간 가치주에 좀 해당이 돼요. 콜마비 NH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됐었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 같은 걸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우리 그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거 아시죠? 뭐 치약이라던가 뭐 음식료품이라던가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을 이제 다단계 형식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이 꽤 좋아요.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잘 나가는 기업인데 작년에 중국 진출을 했죠. 그리고 중국 진출을 하면서 그 회원 수가 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 시장에서 내는 매출보다 중국 시장에서 낼 수 있는 매출이 훨씬 더 커요. 근데 이제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성장을 하면서 2020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보면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순이익도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만, 근데 얘네들은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ROE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ROE가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예,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 내느냐. 뭐 자기 자본이 만약에 뭐 100만 원이 있다. ROE가 거의 30%면 30만 원씩 30만 원이라는 순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 10%만 나와도 좋은 건데 30% 나오면은 제조업이 만약에 이 정도 이익을 내려고 하면 매출액이 거의 한 3배는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죠. 부채 비율이 200% 이하면은 괜찮아요. 100% 이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도 엄청나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최근에 2020년도 작년에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급등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 어때요? 예, 아직도 가치가 저는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좀 반등하는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다가 뭐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반등 구간 확인하고 나서 그때 더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집가는 작년에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상승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저는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약간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엄청난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공장 설비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술 개발에 대한 뭐 연구 개발비를 더 투자를 한다던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막 시작 단계죠. 어떻게 보면 막 성장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주가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좀, 어, 예,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거. 2차 전지가 뭐 작년부터 엄청나게 핫했죠. 왜 그러냐? 테슬라가 이슈를 받으면서 전기차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에는 가장 핵심인 게 배터리거든요. 그럼 배터리를 누군가는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도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더 성능이 좋은 배터리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이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세상의 대부분의 세상에 이제 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대체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누구든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는 무조건 올 산업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필요한 게 2차 전지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술성도 좋고 매출이나 이런 것도 증가하는 기업. 근데 이게 당장은 엄청나게 보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앞으로는 엄청나게 벌 수 있죠.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식들이 대체적 뭐가 있냐면 LNF 같은 게 있어요. LNF. LNF도 2차 전지고 있고 첨보도 뭐 2차 전지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굉장히 많죠. LG 화학도 뭐 LG 솔루션 요거 뭐 분사한다고 하죠. 왜? 얘네가 2차 전지 짱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근데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저점 찍고 나서부터 작년 한 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8배 올랐는데 8배 올랐는데 얘네들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네.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뭐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늘어났다던가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영업이익률은 적어요. ROE도 보면은 ROE도 좀 줄어들고요. 부채 비율도 높죠. 네. 뭐 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1056이면은 지금 벌어들이는 이 순이익을 가지고 어, 천년을 천년 동안 영업을 해야 이 기준으로 이제 천년 동안 영업을 해야 얘네 이제 자산 가치만큼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벌어들이는 뭐 돈이나 이런 것 비해 주가는 높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럼에도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 얘네는 잭팟을 터트릴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투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기술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빌려야겠죠. 네. 돈을 많이 빌려야 돼.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 벌어지는 돈이 없으니까 뭔가 돈을 빌려서 투자 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뭐 이거 LG 솔루션 및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라고 해가지고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언제냐 12월 달에 얘네가 지금 12월 16일 날 계약을 했죠. 근데 매출액이 얼마요? 예. 최근 매출액 대비 464%죠. 그니까 매출액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반면에 당연히 이익도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선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비싸더라도 투자를 하겠다. 모멘텀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는 좋고 성장주는 안 좋아요. 왜냐?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뭐 100억 있다. 100억 있다. 현금이 만약에 100억 있다. 금리가 1% 올라가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이라는 공짜 이자가 생기죠. 그럼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냥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는데 이익률이 1%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죠.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어서 자산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돈을 빌린 게 만약에 뭐 공장 설비 투자를 100억을 빌렸어요. 근데 금리가 1% 올라가면 뭐 대출 이자도 한 1.5% 올라가겠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5억이 그냥 까지고 시작하는 거죠. 빌린 돈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아요. 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10분 돼서 빨리 끝낼게요. 횡설수설하고 엄청나게 빨리 설명을 하느라 10분 안에 설명하느라 대충 설명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개념만